속에서 본 형체가 UFO가 틀림없다고 믿고 있는 제보자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현장을 가보기로 했다. 여기도 세워주세요. 여기. 예, 여기 맞아요. 지나가면서 촬영하면서 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빛이 막 반짝거리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쪽이었을 거예요. 반짝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빛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시 나타나갖고 머리 위로 해서 저 산 너머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쪽 산이에요. 저쪽 그 앞에 보이는 산 있죠? 그 산. 예. 차량이 위쪽을 지나 산 아래를 향해 날아갔다는 강렬한 빛의 비행 물체. 이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간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여기요. 이쪽이에요. 차는 어디 있었어요, 그럼? 한 저쯤이었어요. 저희가 올라가고 차 봤을 때 차 그 뒤에 라이트 있는 부분만 보였었거든요.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 그것도 어두운 밤 이곳에서 포착된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 여기쯤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서 있던 데가 저쪽이었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하고 뭔가 커다란 물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자국도 없고. 분명히 이 자리가 맞는데. 하지만 떨어졌다던 커다란 물체는 물론 그걸 옮겼다는 사람들의 발자국까지 현장에는 그 어떤 흔적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하고 산을 내려오던 제작진 일행은 인근에서 뜻밖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무슨 일이에요? 사람 다 죽었어요. 우마, 저봐. 불에 그을린 듯 처참하게 발견된 사체 한 구. 제보 동영상이 촬영된 지난 밤에 벌어진 듯한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TVN에서 나는데요. 혹시 살인 사건인가요? 네, 아직 나온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일단 저로 가세요. 이따가 다시 발표할 테니까. 아, 범죄끼리 쿵짝하더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네. 다 죽었는가 봐. 혹시 어제 무슨 뭐 보셨어요? 아, 이 집사람 마당에서 이렇게 고구마 썰다가 네. 거기 하늘 보니까 물차가 확 날아가더라고. 지나가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 급한데 이렇게 이게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없어. 제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날 밤 하늘에서 뭔가를 봤다는 마을 사람들. 그때 사망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발견됐다. 이 동네 사람인가? 아닌데. 연고지도 아닌 낯선 동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비행물체를 봤다는 바로 그날 한 청년이 이곳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것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현장에서 돌아온 제작진은 제보 동영상의 영상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처음에 보내주신 영상이 밤이고 너무 깜깜해서 네. 제가 화질을 좀 높이고 그리고 노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확대를 해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요. 네. 예. 윤곽선 같은 걸 보거나 제가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행물체의 모습은 차량에 가려 정체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산속에서 보았던 현장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빛에 지금 반짝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예, 예. 네, 부분이 이렇게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빛에 반응하는 어떤 금속 물체를 지금 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빛에 반응하는 금속성의 물체. 하지만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해 보였는데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예. 이 군인들이 입고 있는 베레모가 지금 빨간색인 걸 보실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빨간색 베레모 같은 경우는 CCT나 레스큐 같은 그런 공군 특전사 부대에서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군 특전사 부대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 공군 비행물체가 추락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당시 하늘에서 보였던 빛의 정체가 공군 소속 비행기였는지 추락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21일 17시에서 18시 사이에 과감한 상공을 지나간 비행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항공이나 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6시경에 산 아래에서 공군 특전사 부대가 뭘 옮기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혹시 뭐가 추락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날 그 특전사는 물론이고 다른 부대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그럼 다시 확인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군부대라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혹시 마을 사람들의 얘기대로 기상현상은 아닐까? 그때는 그 전국적으로 다 날씨가 괜찮았고요. 뭐 그날 관측된 번개나 남매는 없습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제보자들이 얘기했던 UFO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고 국내 UFO 분석가에게 동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보통 날아가는 유성이나 별, 또 새떼나 구름을 UFO로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구나 풍선, 항공기 탐조 등일 경우가 많은데 기구나 풍선은 움직임이 느려서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화면이 안 잡혀서 알 수 없지만 비행 속도나 밝기 등으로 볼 때 UFO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 부장, 그 뮤폰 자료 좀 가져와. 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여러 정황과 움직임으로 볼 때 UFO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실제로 범세계 UFO 네트워크인 뮤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목격된 UFO 추정 비행 물체의 모습에서 형태나 움직임 등의 공통점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제보자들이 촬영한 비행 물체도 UFO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뒤 UFO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동영상이 제작팀 앞으로 제보됐다. 이번에는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하늘에서 촬영된 UFO라는데 첫 번째 제보 영상에서 보였던 비행 물체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 물체. 제보자가 촬영한 수동 카메라는 셔터 속도 250분의 1초로 초당 서너 장이 연속 촬영되는 사진 중 단 한 장에만 포착됐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목격담은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 아, 봤지. 사람들이 떠들기에 나도 나가서 하늘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가 둥둥 떠다지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라지고 없어. 잇따른 그의 비행 물체의 출현과 사람들의 목격담. 갑작스런 UFO의 출현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제작진의 눈앞에 또 다른 사건 현장이 들어왔다. UFO가 나타났다는 장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후미진 골목. 그곳에서 또다시 발견된 불에 탄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첫 번째 제보 동영상을 확인하러 갔을 때와 똑같은 상황.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배님, 저 문양. 그때 그 문양 아니에요? 뭐? 손바닥에 있는 문양. 피해자의 손바닥에 보이는 낯선 문양의 상처. 그리고 공교롭게도 UFO가 출현했다는 날 발생한 살인사건. 우연이라 하기엔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다. 단순 사고나 자살이 아닌 타살로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사망자 신원은 밝혀졌나요? 그리고 성남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사망자 신원은 18세 고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아직 조사 단계라서 나온 게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상처 발견된 그게 아닌 건가요? 경기도의 김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원과 안양 쪽에서도 같은 불에 탄 사체가 발견됐는데 혹시 연쇄 살인 사건 아닙니까? 제작진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실. 이미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손바닥에 난 상처는 확인이 됐나요? 예, 저희도 이제 수사 단계니까 뭐라고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손에 난 상처는 일단 누군가 불에 지진 것 같고 UFO나 종말론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상처... 경찰의 확인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유사 살인 사건은 서울과 성남을 비롯해 모두 4건. 피해자들은 모두 20살을 전후한 젊은 남녀로 살해된 수법과 손바닥의 문양 그리고 사건 당일 UFO 수동까지 비슷했다. 한편 제작진은
UFO 출현의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전문적인 분석 작업을 해보기로 했다. 혹시나 원본 필름 자체의 조작이나 이상 현상일 가능성은 없을까?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이나 전문가 모두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생산된 필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작 흔적도 필름 이상도 아니라는 의문의 비행 물체.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행 물체와 피해자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현장을 목격했던 성남 피해자의 집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의 주변 취재를 시작했다. 실례지만 혹시 재현 학생이 UFO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심장이 약한 거를 좀 닮아서 무서운 것도 물론 전혀 그런 데 관심 들 애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들 그래서 날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아이고 불쌍한 애 손주 녀석 좀 그렇게 임신이 안 돼 겨우 인공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녀석인데 아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약하긴 했지만 평범했던 20살 청년. 그에게서는 UFO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과의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네 번째 피해자 집을 찾은 제작진은 그곳에서 뜻밖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아무도 없어? 네. 실례합니다. 혹시 태안이네 집이 맞나요, 이 집이? 맞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경찰들이 왔다 갔는데 그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애엄마 탈진해서 병원 갔는데 아이고 안 그렇겠어. 저기 말이야 아주 귀한 아들인데. 태안이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럼 알다 말다. 아이고 확실했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좀 알아서 그렇지 다리를 좀 절었는데 성격도 밝고 지 엄마가 그냥 거의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인공수정인가 그것까지 해서 귀하게 낳은 아들이야. 인공수정이요? 성남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났다는 네 번째 피해자. 그런데 확인 결과 놀랍게도 4명의 피해자 모두 친부가 아닌 누군가의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혹시 정자기증이라는 공통점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피해자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다녔다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너무 오래돼서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부분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다른 사람 정자를 기증받아서 88년에 인공수정이 됐네요. 혹시 그러면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여긴 300일 정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정자은행 기록실 자료를 봐야 돼요. 그럼 기증자와 기증을 받은 사람이 서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서로의 신원은 가르쳐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20여 년 전으로 이루어진 정자기증. 피해자들이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들을 찾아 기증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네, 확인해 봤는데요. 두 사람이 병원하고 시기는 다른데 기증자가 같아요. 나도 그런데? 줘봐요. 그런데 제작진을 긴장하게 한 놀라운 사실. 피해자 4명의 생물학적 아버지, 즉 정자기증자는 단 한 사람, 정태진이라는 인물이었다. 현재로서는 사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제작진은 기록에 남아있는 그의 주소지로 향했다. 해가 같은데? 하지만 정자기증자인 정태진의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듯 폐가의 흔적이 역력했다. 어우 냄새. 흉물스럽게 남겨진 정태진의 집. 제작진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한 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제작진을 보고 들어온 마을 이장에게서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TVN에서 나왔는데요. 이 집에 아무도 안 살아요? 아, 집 사람이 안 사는 지 한 20년이나 됐어요. 근데 무슨 일로 왜 그래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태진 씨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혹시 아세요? 태진이? 예. 걔네 국민학교 동창인데 웬일로 그러시오? 아 그러면 저기 혹시 지금 어디 살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걔 부모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 한감이요. 정태진과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다는 이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수재였다고 하는데 20여 년 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자 마을을 떠난 뒤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리고 이장에게서 들은 몇 개의 단서들. 마을 뒷산에 운석이 떨어진 날 태어났다는 정태진은 그 때문에 유난히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고등학교 때 천문학에 빠진 뒤부터 공부에 열중해 천문학과에 입학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서울도심 상공에서 찍힌 비행물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Да, я думаю, это возможно. Мы можем узнать размеры этого объекта при помощи солнечных лучей и при помощи ракурса, с которого был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н этот объект.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진 뒤에 검은 그림자처럼 비행물체가 앞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내뿜는 분사체 궤적이나 위에 하얀 연기를 남기는 베이퍼 현상은 전형적인 UFO의 특징. 분석 결과 74도의 각도에서 촬영된 이 비행물체는 약 3,500m 상공에 떠서 마 300의 속도로 날고 있는 450m 크기의 비행체로 파악됐다. 놀랍게도 이 속도는 지구 비행물체의 100배가 넘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진이 아닌 제보 동영상 속 비행물체는 어떨까? Скорость этого самолета, изображенного на этом видеоролике, превышает 300 маха. Этот объект тот же самый? Да,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дин и тот же объект. UFO로 판명된 동영상 속 비행물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한편 경찰에서는 피해자들 외에 정태진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또 다른 아이들이 없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병원 4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해 모두 20여 명.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는데 구봉구, 최도경, 박포구, 이성욱, 동작구, 서준영, 김수민, 박창호. 잠깐만요. 이 사람 우리 제보자인데 이상우? 어떻게 된 일일까? 제작진에게 첫 번째 동영상을 제보했던 대학생들. 야, 사고 날 뻔했잖아. 그중 한 명인 이상욱의 모습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래 여기 서준영은 저 UFO 우리 촬영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UFO 사진을 건네줬던 고등학생 서준영까지. 제보자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사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때 PD님이 만난 다음부터 걔가 연락이 안 되고 뭐 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한 번씩 그렇게 훌쩍 떠나는 애라 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뭐 연락도 도저히 안 되고 PD님 연락 받고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걔가 우리 학교 최고 장학생이거든요. 전공 수업까지 빼먹을 애도 아닌데. 상욱 씨가 무슨 천문학 같은 거에 관심 많았어요? 예, 작년 초부터인가 갑자기 관심 갖기 시작하더니 카페도 가입하고요. 책도 사서 읽더라고요. 카페요? 예. 무슨 천문학 무슨 동호회라 그랬는데 그 카페 이름이 인디고라고 했나? 인디고 맞아요. 인디고? 예. 첫 번째 제보자의 갑작스런 실종.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번째 제보자 중 한 명인 준영 역시 마찬가지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PD님께 필름 원본 드리고 헤어졌는데 준영이 어머니께서 준영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다시 나갔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안 들어온다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자식 어디 갔는지.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그럼요. 가출일 수 있다고 그래서 좀 기다려오라 그래서. 근데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적이 한
혹시 이번 실종이 정태진의 정자 기증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준영이 학생이 종합병원에서 인공수정에서 태어난 애가 맞는지. 네? 인공수정이란 말에 깜짝 놀라는 준영의 어머니. 7년이 넘게 임신이 안 돼서 노력하다가 된 아이거든요. 역시 명단 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준영이도 정태진의 생물학적 아들이 확실했다. 그리고 준영이 역시 UFO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였는데. 네. 준영이한테 이 휴대폰하고 이거 이게 뭐예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전부 모른다고 그래서 준영이 소지품을 뒤졌는데 책상 속에 휴대폰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책꽂이 속에 껴있던 쪽지인데. 준영의 메모를 보고 또 한 번 놀란 제작진. 실종된 상욱이 활동했다던 인터넷 카페 인디고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제작진은 인터넷 카페 인디고에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회원 외에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혹시 준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진 않을까? 제작진은 준영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임시 아이디로 접속해보기로 했다. 문자 왔어요. 잠시 후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카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분이요. 놀랍게도 접속과 동시에 낯익은 문양이 화면에 떴다. 피해자들의 손바닥에서 보았던 상처와 동일한 문양. 역시 이 카페가 피해자, 즉 정태진의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했다. 그런데 공지창을 클릭하는 순간 카페 접속이 끊어지고 누군가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임시 아이디로는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틀 뒤 용인 쪽에서 괴 비행 물체의 목격담이 들어오고 있다는 UFO 전문가의 연락. 용인 쪽이라면 정태진 정자로 태어난 애가 2명 있어요. 2명? 네. 그 중에 혹시 아픈 애 있어? 네, 잠깐만요. 네. 박지혜라는 애가 간질병을 앓고있네요. 그럼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예. 유난히 병약했다는 피해자들의 공통점. 지혜란 아이가 다음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종된 상욱이나 준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역시 지혜가 목표였을까?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녁 때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함께 좀 나갔다는데 옆집 사람 말로는 저 앞산 쪽으로 갔대요. 가서 좀 조사를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라는 낯선 아이들과 함께 산 쪽으로 갔다는 지혜. 혹시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어두운 산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 안 나세요? 네. 이게 휘발유 냄새인데? 위험을 알리는 휘발유 냄새. 빨리 그 근원지를 찾아야 했는데 바로 그때 너 인공수정해서 인공수정인가 그것까지 해서 귀하게 나온 아들이야. 노력하다가 된 아이거든요. 깊은 산중 어둠 속에서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리더인 듯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선 모습이 마치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일 앞에 서서 뭔가를 읊조리는 리더의 모습. 혹시 그가 사라졌다던 정태진은 아닐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종된 준영과 상욱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잠시 후 땅바닥에서 뭔가를 들어올리는 사람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절한 듯 쓰러진 사람이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리더의 낯익은 얼굴. 그는 바로 UFO 단체에서 보았던 최영재라는 직원이었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휘발유를 붓기 시작하는 최영재. 이대로라면 누워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어지는 경찰들의 신속한 현장 검거. 제작진은 쓰러진 피해자의 안전부터 확인했다. 예상대로 누워있던 사람은 지혜로 밝혀졌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누구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일까?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부분 검거됐지만 리더인 최영재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렸는데,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최영재는 사라진 정태진과 동일한 인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 현장에서 검거된 다른 피해자들은 상욱과 준영처럼 모두 정태진의 아이들이었다. 산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 거야? 네. 누가 시켰어? 아니요. 왜 그랬어? 그냥 저희가 인디고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현재 이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또 그 아버지가 지구를 구해러 온 인디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강한 자만이 인디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열등한 형제를 우주로 다시 보내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마도 그 아버지란 사람에게 세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고. 일반적으로 사고력과 감지력이 뛰어난 천재들을 일컫는데, 러시아의 보리스카라는 천재 소년이 스스로를 화성인이라 칭하면서 최근에는 지구의 미래를 책임질 특별한 아이를 가리킨다. 사건의 전모는 밝혀졌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 UFO를 조종했다는 정태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계 최대 UFO 단체인 뮤폰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UFO를 봤다고 하는 것 중에 이 99%는 가짜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로 남은 나머지 1%. 자, 이 병원에서 도착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요, 정태진 아이들에게서 일반인보다 10배나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행방이 묘연한 정태진의 집에서 또 하나의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애들 연락처까지 다 기재돼 있구만, 정리돼서. 모든 지구인들은 들으라. 나는 내일 5번째 해역 장소에서 너희로 인해 이 행성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구의 대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명심하라. 오직 인디고들만이 참화로부터 너희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2009년 9월 9일 나의 자손들이 다시 너희를 찾으리라. 남자가 사라졌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오빠가 없어졌어요. 엄마, 거기 가지 말래요. 왜? 귀신 나온다고요. 여기 누구야? 누구? 아, 왜 이렇게 늦어?
좀 엄청 키스하는 거지. 야, 씨, 장난 아니다. 또 올라탄다. 자세 완전. 야, 지금 오야, 옷 벗었어. 저거 에러가 아니라 완전 뽀로나. 미친 거 아니야, 쟤네? 야, 그네가 근데 움직이는데? 저거 왜 혼자 움직이냐? 신경 쓰지 마.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왜 저래? 숨어. 몰라, 야. 왜 저러지?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얼마 전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제보 동영상입니다. 이 놀이터에서 무언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한 남녀. 그러나 동영상 속에는 이 흔들리고 있는 그네의 모습만이 포착됐는데요. 저 과연 이 놀이터에 있는 남녀는 무엇을 본 것이며 또 그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작진은 그날의 정황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일단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친구와 함께 캠코더로 직접 영상을 찍었다는 20대 초반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동영상을 찍은 장소는 바로 제보자의 집 옥상. 저기 놀이터 보이시죠? 네. 저희가 여기 옥상에서 저기 놀이터 그네를 찍은 거거든요. 저희가 옥상에 담배 피러 올라왔거든요. 담배 피러 올라왔는데 밑에 그네에서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그러고 있길래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찍어본 건데. 저희가 그 동영상을 뭐 어디다 유포시키려고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남자랑 여자랑 그러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근데 남자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내려가 봤는데 집에서 놀이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정도. 놀이터에서도 옥상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남자가 쓰러지는 걸 보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남자가 사라졌더라고요. 내려오니까 막 소방관들이 그 남자 찾고. 눈 깜짝할 사이 기절했던 남자가 사라졌다는 증언. 믿을 수 없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되게 신기했던 건요. 분명히 남자가 쓰러지기 전에 그네가 막 흔들렸거든요. 이쪽 그네거든요. 이거네요? 네, 그날 바람도 하나 없었고요. 이 옆에 그네는 분명히 멀쩡한데 이 그네만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남자에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놀이터의 그네가 이유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사라진 남자와 흔들리는 그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TVN에서 왔습니다. 그날 밤 놀이터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잠시만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는 소방서를 찾아가 봤다. 저희가 21시 55분에 상황 접수받고 바로 출동을 했거든요. 그 사건 그 놀이터에 가봤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찾아봤는데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 얘기로는 그네가 뭐 갑자기 흔들렸다 그리고 무언가를 봤다 그러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그네가 움직일 리가 없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기소를 했죠. 수소문 끝에 동영상 속의 여자를 찾아간 제작진. 남자친구의 실종 3일째 그녀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얘랑 그네가 뭐 나가서 나갔어요. 내가 반대했거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반대했거든.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아들의 실종을 여자친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걸 믿으라고 지금? 네, 어떻게 진짜. 나왔대요? 예. 지금 이쪽에 계시는 여자분이랑 어떤 한 남자분이 같이 있는 화면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날 밤의 일을 믿지 않는 듯한 가족과 경찰에게 제작진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화면 속의 내용은 그녀가 조사 중에 밝힌 사실과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저거 뭐야? 남자 왜 저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먼저 있던 애가 왜 갑자기 쓰러져요? 얘가 무슨 짓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119 불어간 사이 없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야 공범 있지? 어? 좀 조용히 좀 공범 내 공범! 야! 집안의 반대로 파혼 위기에 있었다는 이명희와 김종현. 믿기지 않는 현상들 때문일까?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가족들은 이명희를 의심하고 있었다. 야! 너 공범해! 아 좋아! 그네가 움직이더니 오빠가 쓰러졌다고요. 그냥 오빠가 쓰러졌어. 그날 밤 빈 그네가 움직이는 것을 처음 목격한 것은 김종현이 아닌 이명희였다. 그런데 이명희가 그네를 살펴보는 사이 남자친구가 쓰러졌다는 것. 119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오빠가 없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아가씨 혹시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좀 장난치신 거 아니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 오빠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여자친구가 구조를 요청하러 간 사이 이 사라진 남자. 그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 남자의 행방은 정말 그네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일단 흔들리는 그네의 실체를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에 흔들리는 그네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유 없이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 일컬어진다. 놀이터의 그네도 그 같은 측면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일단 그네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 그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이 그네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인위적으로 자성을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못 하나 움직일래도 엄청난 양의 코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큰 그네가 움직이려면은 이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코일이 깔려야만이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뭐 조금 이 그네로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네 자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놀이터 어디에도 인공적인 힘은 측정되지 않았다. 어떠세요? 작동이 안 되죠? 전혀 반응이. 지형적으로도 전혀 특별함이 없는 평지. 바람 하나 없이 포근했던 날씨. 그네는 도대체 어떻게 흔들린 것일까? 그런데 그네를 관찰하는 내내 제작진은 이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놀이터를 찾는 아이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얘들아 지금 너희 어디가? 놀이터요. 놀이터 바로 앞에 여기 있잖아. 엄마, 거긴 가지 말래요. 왜? 귀신 나온다고요. 귀신 나온다고 그랬어? 네. 신난다. 여기 앞에 놀이터 있잖아요. 여기 말들이 많더라고. 이게 뭐가? 귀신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가 좀 많이 있어.
어쩌나 사람이 없어 사라지고 숨었다 걸어서 죽어버리고 턱 안 걸리게. 아 근데 당연히 그걸 뭔 얘기를 하는 게 집도 들나가. 빨리 가세요. 빨리 가. 귀신 출몰설에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놀이터에는 뭔가 비밀이 감춰진 듯했다. 제작진은 동영상 속의 그네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비어있는 채로 흔들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네. 맞지? 그게 지금 제일 선명한데? 어때? 그런데 수차례 동영상을 확인하던 제작진은 그네 위에 새겨진 희미한 형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의뢰한 제작진. 잠시만요. 저기 하얀 게 뭐 사람의 형상 같은데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라고요? 예. 마치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걸린 거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선명하게 확대된 형상. 그것은 분명 누군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혹시 합성 같지는 않습니까? 합성이라. 뭐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합성 같지는 않고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를 보시면 여기 그네 받침대 부분이 이게 평평하게 이렇게 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합성 같지는 않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의문의 형상. 그 실체는 무엇일까? 뭐야? 그 남자가 사라졌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오빠가 없어졌어요. 엄마 거긴 가지 말래요. 왜? 귀신 나온다고요. 다음날 제작진은 지금껏 놀이터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자잘한 폭행 사건 같은 거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실종 사고가 3건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6개월 전에는 그 심장마비로 사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06년 7살 남자아이의 실종 이후 2007년 50대 남자가 심장마비로 사망. 최근 2년 사이 총 4건의 사건 사고가 확인됐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키스하는 거 보이시죠? 사고가 많아지자 최근 CCTV까지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사고 당일 CCTV가 망가진 것이다. 근데 바로 이제 요 다음부터 그냥 딱 먹통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끊겼네요. 그냥 화면이 그냥 딱 나가버리잖아요. 석연치 않은 사건 사고들. 제작진은 일단 피해자들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들은 모두 놀이터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었는데 예, 저희 TVN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은수 씨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조금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 취재를 거부하는 가족. 동네 곳곳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다는 포스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가보죠.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듯 새롭게 붙인 듯한 포스터였다. 예, TVN에서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그중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 봄 놀이터에 갔다 오겠다고 나간 딸아이가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은 없는데 어쨌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혹시 그날 동생이랑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 동생이 뭘 바꾸거나 이런 말 하지 않던가요? 뭐 그네라던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날 이후로 우리 애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사고 당일 언니와 함께 놀이터에 갔었다는 7살 동생.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언니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 이후 놀이터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는 아이가 매일같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그네를 타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흔들리는 그네 외엔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사건들. 제작진은 사건 당일 갑자기 망가졌다는 CCTV에 주목해 보기로 했다. 마침 망가진 CCTV를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카메라가 갑자기 멈춰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아, 누가 선을 끊어놨네요. 아이. 누군가 고의적으로 CCTV를 훼손시켰다는 것.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을 텐데. 문제가 드러나자 CCTV는 쉽게 복구됐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CCTV를 망가뜨린 것일까? 제작진은 놀이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네와 그 일대를 살펴보기로 했다. 한참 동안 관찰이 계속됐지만 그네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제작진의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눈에 보이는 카메라를 철수하고 초소형 관찰 카메라 2대를 각각 다른 곳에 설치했다. 놀이터에서 언니를 잃어버린 소녀가 그린 그림입니다. 도대체 흔들리는 그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 놀이터 괴담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지만 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작진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김종현 실종 사건 열흘 뒤 놀이터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던 비행 청소년 중 한 명이 사망한 것이었다. 심장마비였다.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해보는 제작진. 그네 흔들리기 시작하지, 그지? 네. 여기 정말 그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계속 점점 세지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끊겨버린 화면. 끊겼지, 화면? 네. 잠깐만. 그네 흔들리는데? 끊겼지? 2번 카메라 테이프 있잖아, 그거 갖고 와. 누군가 제작진의 카메라 또한 훼손시킨 것일까? 반대편에 설치해둔 또 다른 카메라 테이프를 확인해보는데 봤어? 이거 봤어? 네. 이거 뭐지 이거? 불꽃 같지 않아 이거? 남학생이 쓰러지기 직전 그네 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포착됐다. 그네 흔들리고 지금 이때거든? 보였지 방금? 보이고 나서 보면 애들이 쓰러져. 불꽃 튀고 나서 바로 애들이 쓰러지잖아, 그지? 그렇다면 그네봉에 직접 매달았던 카메라엔 무슨 이상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여기 스파크 화면이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회로가 망가졌는데요. 아, 회로가 망가졌다고요? 그럼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회로가 망가질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아주 강력한 전력이 흘렀을 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한 전류가 흐르는 곳에 두셨을 때, 또 물이 묻어서 합성이 됐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 전류가 흘렀다고요? 아, 예. 지난번의 테스트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전류 측정을 시도했다. 자, 기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봐주시죠. 예. 기둥에 되게 흑박구가 나서. 뭐 이상한 점이 있나요? 기둥 이상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불꽃이 일어난 곳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잠깐 이리 와보세요. 예? 선이 있는데 선이? 그때 그네의 기둥 밑부분에 파묻힌 전선이 발견됐다. 깊이 묻혀있어, 깊이. 그네와 연결된 선은 놀이터를 가로질러 뒤편까지 길게 파묻혀 있었는데 이쪽으로 연결된 거 같은데요? 그 끝에 이어진 것은 바로 대용량 배터리였다. 지금 여기 전선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데 전류 테스트 한번 해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배터리를 켜자 바로 강한 전류가 감지됐다. 이거 하나에 이렇게 지금 전력이 강한데 이게 지금 4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4개의 전력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아, 그럼요. 약 100볼트의 전압. 땀에 젖은 손으로 만졌다거나 체질적으로 약한 경우 기절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배터리를 이용해 그네에 순간적인 전기를 흘려보냈다는 얘기. 제작진은 배터리 근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근 지역에 대기한 상태에서 실시간 CCTV를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이틀 내내 수상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3일째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배터리 주변으로 다가서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 너 사람이 왔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깊게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한 제작진. 저기 누구야? 누구? 인기척이 느껴지자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는 남자. 제작진의 추격이 시작됐지만 그곳의 지리를 꿰뚫고 있는 듯 남자는 빠르게 행방을 감춰버렸다. 유난히 골목이 많은 동네의 특성상 그날 밤 남자를 찾는 건 역부족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현장을 다시 찾은 제작진. 이게 그대로 남아있나? 예, 그대로 있어요. 일단 이게 묻어동물에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 네, 일반 그 운동화 발자국 같진 않고 이렇게 굵게 깊게 파여 있거든요. 등산화 발자국 아니야? 그곳에는 용의자의 선명한 발자국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동안의 취재 결과 제작진이 알 수 있는 단서는 3가지였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나? 꽤 깊게 파여 있거든요. 등산화 발자국 아니야 이거? 등산화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지금까지의 단서를 가지고 취재를 시작한 제작진. 이 집에서도 이런 배터리를 치고 합니까? 네, 저희는 이걸 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건 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약간 대형 상가나 공구 상가 거기 가면은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정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빠뜨리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 안 하고 거기 꼭 가셔야 돼요. 일단 그 같은 배터리를 팔고 있는 전파사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CCTV 속의 인물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남자에 대한 제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예, 어서오세요.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이런 배터리 있어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상인들이 지목한 남자는 바로 또 다른 전파사의 사장. 작은 거는 12V, 그리고 큰 거는 24V. 요거 이렇게 가셔가지고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 요게 한 5시간 정도 켜놓을 수 있고요. 큰 거는 한 10시간 정도 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감전 같은 건 안 돼요? 네, 감전 같은 건 안 됩니다. 저 아저씨. 예, 어서 오세요. 저 형광등 저 작은 사이즈 하나고요. 예. 멀티탭 3m짜리 얼마예요? 예, 3,000원이거든요. 그저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는데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의 가게 구석에서 낯익은 물건들이 발견됐다. CCTV에 잡힌 남자의 것과 유사한 모자와 겉옷. 게다가 그는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본 그는 어딘가 낯익은 모습. 쉽지는 않다. 바로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한 전문가였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의심스러웠지만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특별한 증거 또한 없는 상태. 제작진은 박명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사람들의 말처럼 유난히 등산을 좋아하는 듯한 박명철. 그러나 그의 일상생활에선 별다른 의문점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런데 밤이 되자 또다시 산에 오르는 박명철. 이번엔 등산로가 아닌 외딴 길이었다. 그곳에는 허름한 움막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이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공간.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불빛을 따라 접근한 제작진. 좁은 틈새로 박명철의 모습이 보였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갑자기 불을 끄는 박명철. 잠시 후 그가 움막에서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그곳을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그러나 문은 바깥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 뭐 이상한 자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천 같지 않아? 완전 하나 천으로 거의 덮어놓은 것 같고. 그 사이 얼마 전 사망한 남학생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사인은 심장마비고요. 장기에 손상을 입었어요. 미미하긴 하지만 화상 흔적도 있고 전기 충격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네에 전류를 흘려보내 사람들을 기절시켜 납치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제작진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밝히고 동행 취재를 요청했는데 일단 용의자로 의심되는 박명철의 신원 파악이 급선무였다. 박명철 32세 미혼. 원래 여기서 태어났는데 본 적이 놀이터 주소인데요.
본 적이 놀이터 주소로 돼 있다고요? 예. 엄마와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요 다음부터는 화면이 그냥 딱 나가버리잖아요. 아, 누가 선을 끊어놨네요. 남자가 사라졌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오빠가 없어졌어요. 불꽃 같지 않아 이거? 선이 있는데 선이? 아,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인 줄만 알았던 놀이터 사건, 사고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취재 결과 그곳에 놀이터가 생긴 건 20년 전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였고 이전에는 무허가 판자촌 지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유일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박명철. 정말 그가 놀이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집주인의 동의하에 가택 수색이 시작됐다. 2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 가족도 없이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박명철. 방 안에는 특별한 범행 도구나 증거품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신문인데 왜 이런 걸 스크랩을 했지? 색바랜 20년 전 신문기사. 그것은 대부분 재건축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서민들에 관한 기사였다. 그 가운데에는 엄마와 누이 동생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 사이 다른 제작진으로부터 박명철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택 수색을 마친 경찰과 제작진은 곧바로 박명철이 있는 움막으로 향했다. 도대체 박명철 그는 매일 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박명철이 머물고 있는 움막과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제1제작팀과 합류한 경찰. 지금 창고에 박명철이 있거든요. 저 박명철이 확실히 왔습니까? 누구랑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용의 주도한 박명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찰과 제작진. 에이씨! 야, 박명철! 너 거기서! 야, 도망쳐! 경찰이 들이닥치자 달아나기 시작하는 박명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10분 넘도록 계속됐다. 거기서! 땄어! 거기 들어! 드디어 붙잡힌 박명철. 박명철! 너는 살인민 너야! 나처럼이라 긴급처한다. 다 죽여버릴 거야! 너를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아무거나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놔! 있어 임마! 한편 또 다른 제작진은 움막에서 꿈틀거리는 물체를 발견했는데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온몸이 묶인 채 결박돼 있는 남자. 여기 사람 있어! 죽었어요? 아니 아직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아니 살아있네요. 이쪽 불러주세요. 그는 제보 동영상 속의 남자. 놀이터에서 실종된 김종현이었다. 컴퓨터 풀고 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김종현 씨, 김종현 씨, 김종현 씨, 김종현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김종현 씨. 놀이터에서 사라졌던 김종현.
그는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 실종 19일 만의 일이었다. 조사 결과 감금을 견디다 못해 사망한 다른 피해자들은 인근에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왜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어떻게 조사는 끝났습니까? 뭐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이 헐리고 오갈 데가 없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나 본데 혼자만 살아남았었나 봅니다. 엄마랑 여동생은 죽고요. 20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가족은 갈 곳을 잃게 됐다.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서 혼자 살아남은 박명철. 집과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된 박명철의 마지막 선택은 세상을 향한 복수였던 것이다. 제작진은 남아있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고동정혜 씨, 그날 뭘 보고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게 얘기해도 안 믿으실 텐데. 사실 영상에는 분명히 빈근해였거든요. 저도 그대가 그냥 흔들리는 건 줄만 알았는데 네.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니 누가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렴풋이 그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요? 네. 그네 꼬마아이가 앉아있고 그 뒤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작진이 준비해간 사진을 보여주자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 떨기 시작하는 김종현. 그날 보신 분들이 맞아요, 이 여자들. 그것은 바로 박명철의 방 안에 걸려 있었던 가족 사진이었다. 그렇다면 김종현이 보았다던 소녀와 여인은 죽어서도 집터와 가족을 떠나지 못한 한 맺힌 영혼은 아니었을까? 결국 놀이터 사건은 재개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데 불만을 품은 한 남자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숭례문 방화 사건을 비롯해 최근 사회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 범죄들이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과연 이 같은 범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JJ is a 5-year-old boy. Portugal is his only friend. While I was reading this book, I thought I would have a friend warmly hugging me like Portugal. 我的全程是读完理论在姐姐5岁的少年 냥도 제자지의 웨이더 펑요 포르투갈. 다음은 일본어. 와타시노 라이모 오렌지노 키오윤데 이윤재. 제자와 고사이노 쇼넨데스. 손나 제자니 유이츠나 고노 호모윤데 이루아이다. 와타시니모 포르투갈로 상노 요운이 아타타카고 다이테구레라레로 도모다치가 이르또 이나 또 오모이마시다. 윤지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내 이름은 신정현이요. 윤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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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야!
내 이름은 신정현이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소년의 UCC. 갑작스럽게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소년이 사실은 환생한 천재라는 부모의 충격 고백이 있었는데 이후 소년은 각종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자신의 전생을 자각해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소년. 소년을 둘러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정말 사실인 것일까? 제작진은 동영상 속의 천재 소년과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영상을 찍은 게 아마 3개월 전이었을 겁니다. 그 어느 날부터 애가 시름시름 앓고 영 기운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윤재야.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아는 잠재 능력 연구소에 데리고 갔거든요. 소장님이 전생 체험을 한번 시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키게 됐는데 그때 자각을 한 거죠. 윤재야. 보통의 11살짜리 아이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윤재. 이럴 때만 그래요. 낯을 많이 가요. 윤재는 전생 체험 이후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저는 외국어라고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게 5개국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 쟤 좀 보라고 자꾸 그래서 알았죠.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애가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이게 우리 윤재 일기장이에요. 러시아어도 돼 있는 거 같고 뭐 영어도 있는 거. 초등학생들이 쓰는 평범한 일기장.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다양한 언어로 능숙하게 써내려간 윤재의 일기. 한글은 물론 러시아어, 영어, 일어, 한자까지 일기에 쓰인 언어는 모두 5개였다. 윤재 능력이 좀 특별한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받아봤거든요. 윤재의 영어 테스트 결과는 500점 만점 중 450점으로 외국에서 살다 온 유학생 정도의 실력이었다.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가진 듯한 윤재. 평소 모습은 어떤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견선여갈, 문학여롱, 우월, 선사수탐, 악사망락, 마원활, 종신행선. 요즘 우리 윤재가 사서상경이나 명심보감 외우는 거에 재미가 들려서 이래요. 그 형이랑 잠깐 얘기 좀만 할래? 응? 내가 이거 낯을 많이 가려요. 이제 형이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아시하고 얘기 좀 해봐. 시트라네 무시네. 갑자기 러시아어로 소리치는 윤재. 부모님의 말대로 낯을 많이 가리는지 제작진을 피해 달아나 버렸는데 제작진은 낯을 많이 가리는 윤재를 배려해 좀 더 거리를 두고 윤재를 지켜보기로 했다. 평소에도 영어로 글을 쓰는 윤재. 외국어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외의 일상은 보통 아이들과 똑같았는데 잠시 후 제작진에게 경계를 푸른 윤재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해봤다. 윤재 잠깐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야메떼 겨우와 와타시노 히다.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일본어. 일본어로 지금 말한 거야? 네. 모르세요? 모르시면 말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본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돼? 네. 그냥 머릿속에 다른 언어가 떠오른다는 윤재. 아이에게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다. 윤재야, 너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너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네. 신정현. 그 어디 살았었는데 그러면? 달서군 성서면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오사카. 윤재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오사카의 옛 지명을 정확하게 써보였다. 정말 윤재는 환생한 천재인 것일까? 평소 윤재는 어떤 아이였는지 윤재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도 방송 보고 놀랐어요. 근데 저 방송으로 윤재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이윤재 분이 그렇게 어학에 예전부터 재능을 많이 보였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영어 실력도 보통이었고 그냥 얌전하고 착한 보통 학생이었어요. 여기
윤재 IQ 테스트한 거였거든요. 여기 110으로 전에 나온 게 있어요. 110이면은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110에 5개 국어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놀랍더라고요. 쭉 윤재를 지켜봐온 담임조차 윤재의 갑작스러운 능력이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천재 4,000명의 40년간의 인생을 연구한 40년 연구에서는 천재들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있었다. 제1 유형은 IQ 130이 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한 노력형. 제2 유형은 IQ 150 이상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영재,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3 유형은 IQ 170 이상의 초천재야. 8살 때부터 라틴어를 했다는 존 스튜어트 밀 등이 속한다. 하지만 윤재의 경우는 IQ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능력이 생긴 경우로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역시 윤재의 능력은 환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윤재가 전생 체험을 했다는 잠재능력연구소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연구소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죠? 전생을 보고 전생을 보고 적성을 맞추는데 그게 잘 맞는다고. 전에 제 친구가 왔었었는데요. 걔가 취업이 되게 오랫동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생을 봤더니 걔가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보석공이었었대요. 그래서 걔가 그 말을 듣고 보석 감정사 그 시험 준비를 했는데 진짜로 딱 2달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서 한번 감정 좀 받아보려고요. 잠시 후 연구소장을 만나 윤재의 전생 체험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윤재 같은 경우에는 전생 체험으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100% 발휘하게 된 거죠. 저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그거 잠깐 볼 수 있어요? 예, 이쪽으로 가시죠. 윤재의 전생 체험을 녹화해 두었다는 소장. 제작진은 윤재의 전생 체험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애기가 됐네. 그래. 넌 이제부터 태아야. 뱃속에 있어. 그래. 자, 이젠 그 이전으로. 자, 이전 생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무슨 일이지? 누가 보여? 남자. 어떤 사람이야?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 이름을 알고 있니? 그 사람들이 널 뭐라고 부르지? 이름은 신정현인데 사람들은 저 대감님이라고 불러요. 신정현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지? 군에 가요. 도승지라고 불러요. 그럼 넌 도승지구나. 네. 과거에는 13살 때 붙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18살 때부터 불러줬어요. 그리고 도승지 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다녔어요. 미용에도 가고 외에도. 陈翔名校このチャウジェンのウェイポン私はそんな話にどうにできない안 돼! 사람들이 절 시기해요. 그러지 마시오. 안 돼! 안 돼! 제작진은 역사학자를 찾아 윤재의 전생이었다는 신정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신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대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숙종 때 도승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숙종실록에 보면 당시에는 그 천재로 명성이 높아서 13살에 과거에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관직에 등용을 하지 않다가 18살이 돼서야 관직에 등용을 해서 도승지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천파문집에 남아있는 신정연의 기록을 보면 7개 국어를 하는 천재로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윤재의 전생체험은 신정연의 일생과 정확히 일치했다. 윤재의 전생체험을 보이고 의견을 구해보았다. 陈翔，您校건너 차우제의 웨이펑. 참 신기하네요. 여기서 얘가 중국어로 조선의 혼을 얕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신정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왕산과 시작대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를 얕보는 말을 하니까 조선의 혼을 얕보지 말라고 크게 호통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야사라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윤재가 살았다고 말한 달성군 성서면은 신정연의 고향이었던 대구시 내당동의 400년 전 지명이었던 것. 윤재는 어떻게 400년 전 지명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윤재는 신정연의 환생일까? 자신의 전생을 알려준다는 전생체험.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의 전생체험담은 각종 매체에서 화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체험은 대중화되고 있는 실정.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전생체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앉으시죠. 제작진은 최면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자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미국의 임상체면학회와 국제체면학회에서는 전생을 가상기억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전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치열하고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다만 체면의 전생 퇴행요법이 하나의 훌륭한 심리상담 기법이라는 사실이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전생체험이 가능한 것일까?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전생체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 깊은 잠으로 빠져들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자, 이제 과거로 들어갑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한복 입고. 당신의 이름은 뭐죠? 곱단. 뭐라는 사람인가요? 아씨로 보시고 있어요. 그 아씨의 이름이 뭡니까? 어울이요? 어우르동인가요? 근데 아씨가 죽어요. 사람이라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실제 기억인 듯 전생체험 내내 제작진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는데 믿겨지진 않는데요. 진짜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윤재의 전생체험을 보이고 조언을 구해봤다. 하지만 실제로 저명한 학자들이 윤재군과 비슷한 경우를 연구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환생이 있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사례이긴 합니다. 정말 환생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5개 국어를 하는 천재 소년의 놀라운 능력은 진짜 전생의 능력을 자각했기 때문일까요? 제작진은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혹시 검증 과정에서 어떤 트릭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윤재가 출연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검토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정작 윤재의 외국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장면이 없었던 것. 제작진이 테스트를 해보는 건 없는데? 당시 방송을 제작한 프로듀서에게 사실을 확인해 봤다.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 가긴 했는데요. 예. 그전에 윤재가 애기 시작해서 테스트를 못했어요. 예. 워낙에 술술 이야기하니까 준비해 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말을 버벅거리고 안절부절해서 거의 테스트도 못하고 촬영으로 나간 거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윤재가 왜 테스트 때는 말을 못했던 것일까? 이번에는 윤재가 영어 테스트를 받았다는 학원에 찾아가 테스트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 그때 당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때? 테스트는 회화하고 듣기, 영작 등을 통해 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특별하게 그 이윤재 학생이 뭐 이렇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처음엔 얘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윤재를 촬영했던 프로듀서와 같은 증언이었는데 그리고 울기 시작하더니 그 아빠가 데리고 나갔다 왔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테스트를 시도할 때마다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다시 윤재의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바쁘다는 그들과 간신히 만날 약속을 한 곳은 출판 기념회장. 윤재의 부모님과 잠재능력연구소장이 함께 쓴 책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윤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전생체험으로 영재 만들기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 출판회장에서 만난 윤재의 부모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봤다. 윤재 군이 그 방송할 때도 그렇고 테스트 받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좀 잘 못할 때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거죠? 우리 윤재가 낯이 많이 가린다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나? 저희가 그 윤재 군을 좀 테스트를 저희가 직접 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테스트 하셨잖아요. 뭘 또 테스트해요? 우리가 사기라는 거야 뭐야? 관두세요. 안 합니다. 여보 가요. 테스트 이야기를 꺼내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윤재의 부모. 결국 제작진은 더 이상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가 안 되는데요? 계속 거부하는. 그런데 한 남자가 출판회장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왜 이러세요? 뭐야? 당신은 뭐야? 한송구에서 왔어? 한송구에서 나온 거야? 철쭉이 저 완전 사기꾼 저거. 예? 그 천재 소년이니까 뭔가 걔네서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라고. 예? 강남에다가 영재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예? 애들 데려다가 그 윤재처럼 다시 집안 만들어준다고. 예. 뭐 길을 물어넣네, 전생 체험을 하네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뜯어내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 영재학원이요? 예? 예, 그렇다니까요. 예? 저 부모들도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뭣도 모르고 애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데 애가 거기서 완전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온데다가 요즘은 시루시루 알아누웠어요. 예? 이 사기꾼 영재는 무슨 알아죽을. 그의 말에 따르면 한철중 의원 영재 교실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것인데 그의 말을 확인해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 그치 말 믿고 이거 뭐 애들 뭐 영재 수업 좀 시키려고 공부법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는 한철중의 말에 혹해 동네에서 영재 공부방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철중 의원 영재 교실을 다니다가 이상해졌다는 그의 아이를 만나봤다. 이 애가 맨날 이럽니다. 매사에 힘도 없고 맨날 잠만 자고. 애기가 어디가 아픈가요? 아니 저 병원에 가봤는데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이 스트레스성이랍니다. 스트레스성. 근데 거기 가서 그 뭐 뇌수면인가 뭔가 그거 하고 나서부터 얘가 이런다니까요. 내가 진짜 속상해. 얼핏 보기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아이. 정말 아이가 아픈 것은 영재 교실의 탓일까? 제작진은 강정호가 알려준 영재 교실에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이요? 그럼 저희 쪽으로 오셔서 일단 상담이랑 강의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네. 영재 교실은 비밀로 유지되는 듯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영재 교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제작진은 학부모로 위장해 영재교실에 잠입해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제작진은 익숙한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강정호의 증언대로 잠재능력연구소장인 한철중이 이곳 원장이었던 것. 윤재와의 친분을 과시하듯 사무실 곳곳에는 윤재와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윤재 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5개 국어를 한다고. 네. 제 전생요법이 가장 잘 통한 사례가 윤재 군입니다. 그런데 전생 체험으로 영재를 만든다면 만약에 전생이 천재가 아니었으면 현생에도 천재가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생이라는 건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에서 몇몇 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생을 끌어냅니다. 물론 성격이나 그때 있었던 일 그런 것 말고 그 전생의 능력만 말입니다. 한참 동안의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영재교실의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영감으로 만든다. 시작. 다시 한번. 영재는 영감으로 만든다. 영재는 그 전생 체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전생 체험. 전생 체험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응도가 다른 겁니다. 반응도. 예. 이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3번 실시합니다. 이렇게 찾은 전생은 이런 전생 체험은 저희 그 뇌훈련 기법으로 매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반응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죠. 자, 바로 그때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윤재. 학부모들의 환호와 함께 나타난 인물은 바로 윤재와 윤재 아버지 이성민이었다. 방송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여러분같이 이 윤재를 영재로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명상도 시키고 전생환도 꼬박꼬박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난감으로는 못 놀게 하고 여기 스피릿 장난감만으로만 갖고 놀게 했고요. 그리고 전생 체험 3회 만에 지금처럼 천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만 잘 따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연히 전생 체험을 통해 천재성을 자각했다는 지금까지의 증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의실에 들어온 것은 얼마 전 발간한 저서. 이어서 그가 말한 각종 약과 장난감들이 소개되었고 학부모들에게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모든 제품들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효과 있어요? 저는 옆집 엄마 얘기 듣고 왔거든요. 근데 애가 영재는 아니더라도 머리가 아주 확실하게 좋아졌다 그러던데. 아우 뭐 애 비슷하기라도 키운다 그냥 뭔들 못하겠어요. 돈은 얼마나? 뭐 한 달 프로그램이랑 해가지고 약이랑 해서 다 사니까 한 500 정도? 영재교실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든다는 것인데 잠입 취재 후 영재교실의 조사에 착수한 제작진.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영재교실은 교육 목적이 아닌 영업 목적의 회사로 등록돼 있었다. 게다가 학부모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렸던 장난감들은 중국산의 싸구려 장난감이었다. 또 영적 감흥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던 전생화는 각성제가 포함된 정체불명의 약으로 판명되었다. 천재 소년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 중 마주치게 된 영재 교실. 이곳에서 고가에 판매된 모든 상품은 정체불명의 물건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잠재능력 연구소장이자 영재교실의 원장인 한철중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괴한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한철중.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영재교실의 피해자라 주장하던 강정호였다. 강정호가 보낸 협박장이 죽은 한철중의 집에서 발견되면서 그의 범행이 확실시되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죽은 한철중이 운영하던 영재교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재교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처벌을 이렇게 됐어요. 영재교실 책임자가 한철중이신데 죽었지 않습니까? 예. 동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철중이가 영재교실 사업으로 해서 꽤 거액을 벌어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민정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리로 몇 번 체험담만 얘기해줬고 지금까지 뭐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정호 씨가 구속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가장 유력합니다. 협박장뿐 아니라 직접 와서 의혹을 많이 가했다고 그래요. 그도 그렇게 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강정호 씨가 범행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일까? 제작진은 윤재의 동네를 탐문하며 윤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는데, 그 사람 요 동네 그래도 아무도 잘 몰라요. 그 도통 사람들은 안 어울려가지고. 예. 이윤재 군 부모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건 없으세요? 뭐 유명한 애 분명한 것만 알지. 처음에 이사 와서 일도 안 갔더만 요즘은 일도 안 하고 얘만 쫓아다니던데. 언제 이사 왔어요? 그분이 한 5년? 한 5년 됐을 거예요. 뭐 어디서 이사 왔는지 아세요? 경기도 어디라더라? 저 이사 올 때 그 관리 사무소에서 신고한 그 주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작진은 윤재 가족이 이사 오기 전 살던 동네로 찾아가 그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난 터라 그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 혹시 이 동네 예전에 그 이성민 씨라고 정민정 씨 이렇게 부부였는데 하셨던 분 혹시 아세요? 알아요. 저 파란대문집이. 맞아. 맞아. 그 아들이 굉장히 천재였잖아. 똑똑하고. 그치? 뭐지, 윤재라고. 맞아. 수준한 수재였는데. 걔가 지금 14살인가? 중학생 됐겠네, 그죠? 14살이요? 11살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동준이하고 동갑인데, 그죠? 뭔 소리야? 걔 죽었어. 윤재가 죽었다. 아니, 죽다니 왜? 걔 사고로 죽었어. 몰랐네. 죽었다고요? 그럼.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고 죽지 않는 뭔 소리야. 그 집이 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애가 사고 나서 그 집이 말없이 이사 갔는데. 여기. 멀쩡한 윤재가 죽었다는 증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여기 있잖아. 요게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요거 우리 아들, 요 옆에 있는 요게 그 집에 아들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잖아. 5년 전 찍었다는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아이는 우리가 아는 윤재가 아니었다. 이사 가기 전 윤재의 아버지 이성민이 다녔다는 보험회사에 찾아가 보기로 한 제작진. 이성민이 그럼 그 친구 뭐 별로 그렇게 유능한 직원은 아니었어요. 영업을 통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좀 뭐 특이한 게 이런 데서 일을 왜 하나 싶은 게 그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어, 중국어 뭐 이런 뭐 다른 거 뭐 해서 한 5개국어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윤재가 아닌 윤재의 아버지 이성민이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증언.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왜 이런 데서 영업을 하느냐. 응? 차라리 외국어 강사를 해라.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거절이라 채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도 지가 뭐 옛날에 그 무슨 뭐 천재소년으로 매스컴도 타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무슨 천재소년이 뭐 이런 데서 왜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확인 결과 이성민에 대한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옛날 신문에서 5개 국어를 하는 천재소년으로 기사화된 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작진은 지금까지의 취재 사실을 제보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부가 한철중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철중의
그럼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더라고요. 강정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의 서류 추적으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에 이윤재라는 애가 있었는데 5년 전에 죽고 애들 입양해서 다시 그 이름으로 똑같이 지었는데요. 경찰에서 서류를 줬는데 즉 윤재는 죽은 친아들과 똑같이 이름을 붙인 입양아였던 것. 아이의 원래 이름은 이윤재가 아닌 임현중이었다. 흉기로 강정호를 위협하던 이성민은 지켜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다음 날 이성민의 집 수색이 시작되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여보세요? 집안 곳곳을 수색하자 하나둘 증거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철중 영재교실로 벌어들인 거액의 자금 역시 숨겨둔 이성민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한철중과 이성민은 아이를 이용한 모든 사기 행각을 함께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니야 윤재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윤재만 있었어. 천재 소녀는 어른들이 만든 사기극 속의 인물일 뿐 실제 윤재는 평범한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애지중지하던 아들 윤재를 잃은 부부. 못 이룬 자신의 꿈을 이뤄줄 거라 믿었던 아들이 어이없게 죽자 이성민은 절망에 빠졌고 입양을 생각하게 됐는데 원래 돈 문제로 다툼이 잦던 이들 부부가 아들 죽음 이후 더 심하게 싸우게 되면서 아이 입양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성민이 아이를 입양한 후 자신의 어학 실력을 이용해 돈을 벌 계획을 세운 것. 여기에 한철중이 합세하며 환생한 천재라는 사기극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분 문제로 싸움이 잦아지자 이성민은 한철중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한철중이 죽자 또 다른 돈벌이를 위해 예언 능력까지 끌어들였던 것이다. 평범한 소년을 천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이번 사건은 몰락한 천재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한때 천재 소년으로 촉망받던 인재는 결국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씁쓸함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는데요. 요즘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푸는 영재를 길러내기보다 이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은 아닐까요?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일본의 한 방송. 천재 소년을 찾는 이 방송에서 5개 국어를 하는 소년이 소개되었는데 유창하게 일본어를 말하는 일본인 천재 소년 기무라 타케시. 소년은 바로 이윤재였다.